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은행 채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사실 이 강의를 찍기 전에 국민은행 채용 분석과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을 먼저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채용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빨리 이 영상과 국민은행 영상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실 우리 은행만 쓰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 은행들을 다 쓰실 테니까 여러 강의를 다 보시면서 아, 은행권의 채용 방식은 이렇구나. 그리고 하반기의 채용 키워드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영업정원을 방문하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진짜 방문하기 싫은데 시간도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명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강의를 이번 강의 이후에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저와 함께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다음에 사진을 준비했는데 항상 채용 분석편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회사니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가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회원역에 있는 본원이고요. 저도 이곳에 한 여러 번 갔었어요. 한 3번 정도 갔나? 은행에서 이 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은 결혼식을 다 여기서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예쁜 결혼식장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식당밥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셔서 결혼하실 때 여기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유재석 씨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위위톡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혹시 주변에 우리은행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위위톡에 다 가입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우리은행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위위톡을 모바일 플랫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을 한번 담아봤고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2016년도 우리은행의 키워드 4가지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4가지 외에도 국민은행 채용 분석 편에 다양하게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강의를 보여드렸으니까 우리은행 플러스 국민은행 이후에 하나은행 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은행권의 채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정말 제가 근무하는 우리은행을 말고 정말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우리은행을 표현할 때 어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내가 근무하는 우리랑 정말 시중에 있는 우리랑 헷갈리기 때문에 어리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은행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제가 하반기 키워드로 잡았던 내용은 1번 위비톡. 당연히 위비톡을 빼놓고 우리은행을 얘기를 할 수는 없죠. 2번 우리은행의 대외 활동. 사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행의 대외 활동을 참여하신 분들이 기회를 좀 더 높게 부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권의 채용이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CS 기반의 진짜 다른 스펙적인 조건은 다 빼고 자기소개서만으로 평가를 하겠다. 다만 거기서 주어지는 우대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은행의 대외 활동이라 생각을 해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키워드로 잡아봤고, 자, 세 번째로는 정말 두 번 강조, 3번 강조하고 있는 핀테크, 글로벌, 인터넷, 뱅크라는 키워드를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이공계 채용을 강화한다 라는, 인문계 출신인 저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인문계를 안 뽑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반드시 뭐야 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끝까지 강의를 통해서 보신다면은 저 금융권의 채용 방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위비톡, 위비마켓, 위비뱅크. 정말 저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공식적인 채널에서 발표한 바로는 직원들에게 이 우리은행을 위비톡을 가입해라, 성과를 만들어내라,
직원당 할당량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지만 제가 아는 우리은행의 행원들은 저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입 좀 해달라. 제가 알기로는 1인당 부여량이 100개 이상을 해야 돼서 지금 우리은행 직원이 10,000명이 15,000명 이 정도의 가입자 수 150만. 그럼 1인당 100개를 다 성취한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보시면 금융권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금융권 최초로 우리은행은 위비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그만큼 우리은행에서는 이 모바일 플랫폼에 굉장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최고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생필품, 금융상품 플러스 기업의 인수합병몰까지 담당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위비톡이라는 플랫폼 자체로 생필품을 사고 팔고 그리고 모바일 페이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은행이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이 인수합병, M&A를 하는 과정까지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어내겠다라는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있죠. 사실상 이 우리은행에서 위비톡을 만들어내면서 신용보증 같은 경우 모든 역할을 이제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겨서 하겠다. 이 말인 즉슨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이 이제 구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위비톡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의 대외 활동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이고 이러한 대외 활동을 하셨고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은행 채용 공고만을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대외 활동이 그만큼 은행권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자, 첫 번째, 우리은행이 공시를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은행 대외 활동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우대사항에도 명확히 기재를 해놨죠. 우리은행 대외 활동을 한 자는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두 번째로 제가 이러한 대학생 홍보대사, 금융아카데미, 프론티어 스쿨 이러한 우리은행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제가 넣었던 스마트 리포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러한 위에 있는 이러한 활동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적인 측면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리포터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은 나빴어요. 사실은. 물론 은행권들이 다 이런 서포터 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활동 내용을 제가 안 보이실까 봐 크게 가져왔는데 우리은행 관련 컨텐츠 기획 및 작성을 해라. 그런 활동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은행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세 번째로 SNS를 통한 콘텐츠를 홍보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보면서 왜 화가 났냐면 아니 왜 진짜 정말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너희들의 홍보까지 담당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거는 마케팅 채널에서 자기들이 대학생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조금 안 좋은 측면적인 비판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은행은 이 지원자가 우리 은행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으면서 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저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관심도를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핀테크, 글로벌, 인터넷 뱅크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이거는 모든 은행의 공통적인 사항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되는 부서를 신설을 했고, 내부적인 은행 직원들에게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지원할 사람들 혹은 인터넷 은행으로 지원할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낼 정도로 얘네들은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얘네뿐만 아니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키워드 세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해외 점포 200점포를 보유를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적극적으로 글로벌로 나가는 은행권 중에 하나죠. 올해 300개, 2020년까지 500개의 해외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할 정도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보게 되실 채용 과정에 있어서 우리은행이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의 해당 언어를 전공한 사람 혹은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뱅크에 대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었고, 카카오뱅크는 국민은행이 참여하고 있죠. 이러한 형태로 은행들이 이제 다양한 미래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누차 강조드리지만 은행이라는 곳은 혁신이 별로 없었던 곳이에요. 정말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은행은 혁신에서는 뒤처지는 곳이었다. 감히 말한다면 ATM기가 최고의 혁신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은행권은 혁신에 있어서 뒤처지는 회사였는데, 현재 지금 미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지금 당면한 현재에 와서도 은행권만큼 혁신을 이루지 않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이루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은행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과거지향적인 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은행권 혹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접근하시는 태도가 반드시 바뀌셔야만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공계 채용 강화. 이 말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공계 학생들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적었습니다. 하반기 공채 200명 중에 15에서 20%는 IT 직무로 별도로 채용을 하겠다. 200명 중에 20%라 그러면 40명 정도 되죠. 자, 첫 번째로 IT 업종 경력, IT 관련 자격증 보유자, 그리고 게임, 사물 인터넷 등의 웹 개발을 한 사람을, 지원자를 우대를 할 것이고, 자, 이 내용을 제가 국민은행에서도 좀 다뤘었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적었어요. 정부에서 기술금융 정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은행에서는 기술평가심사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한 담보를 기술로 측정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적인 측면을 통해서 대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기술평가 심사역에는 당연히 관련된 전공, 지식, 전문가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 기술금융 자체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기술금융 관련된 심사에 따라서 그런 거를 정부에서 정책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반드시 보유해야 될 인력 중에 하나가 기술금융 전문 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부분 때문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200명 중에 20% 내외, 그럼 20% 크게 잡아도 20%라면 40명을 제외한 160명은 은행은 정말 다양한 인재를 뽑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 은행은 과거에는 전문 인력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은행에 들어가시면 은행 직원이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다 물어보세요. 은행은 뭐냐면 모든 은행 업무는
모든 은행원에게 시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은행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은행원은 이직을 하지 않아요. 왜냐? KB국민은행에 가건 우리은행에 가건 하나은행에 가건 다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은 이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그냥 그 은행권 내 내부 네트워크를 많이 쌓는 역할을 하게 되고 순환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과 융합적인 인재를 선호하죠. 그래서 때문에 은행권이 강조하는 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실 때 이러한 이공계 채용을 강화한다고 해서 나는 은행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라고 접근하실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나는 명확히 알고 있다. 나는 기본에 충실한 인재로서 기술금융에 필요한 이러한 은행의 전반적인 흐름까지 나는 알고 있는 인재다 라는 걸 어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은행에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은행 이제 채용 분석 편만 아니라 국민 다른 것들을 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비교 분석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사고력도 더 증가하실 것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야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건 우리은행의 채용 프로세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공고, 지원서 접수해야지. 당연히, 그쵸? 서류 전형, 이력서 쓰는 게, 자기소개서 쓰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후에 자기소개서 강의를 봐라.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거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세 번째로 1차 면접 및 인적성 검사, 2차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모집 요건 및 부분 및 자격 요건을 준비를 했는데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일단은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 정말 신입행원 하고 싶죠? 지원 자격, 아무것도 안 본다.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다. 연령에 대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여직원 34살까지 받습니다. 신입. 이렇게 말하면 좀 답변이 되나요? 일단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지원해라. 기본에 충실하면 지원해라. 됐죠? 그 다음에 채용 인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경기, 인천권, 그리고 제가 이쪽은 살짝 다르게 밑에 내용을 추가해서 적었는데 지역 전문가. 자,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방권의 인재들은 지역의 전문가로서 채용을 하겠다. 그만큼 지역을 잘 아는 현장형 인재를 채용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되는지. 자, 다음으로 우대사항을 보시면 해외 네트워크 현지 언어 우수자 당연히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미얀마어, 필리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치더라도 입사하면 지점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갈 인재라는 거를 밝혀내기까지는 보통은 과장, 차장급들이 해외 법인에 발령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은행권의 이제 복지정책 중에 하나로서 MBA 과정 이러한 형태도 과장급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 현장에 맞춤형 인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영업력을 갖춰야 된다. 라는 거는 이 부분에 녹아 있는 거죠. 감히 제가 말한다면 건방지게 저는 해외 네트워크 언어 전공자로서 입사 후에 해외 법인에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매출을 올리겠다. 라는 것, 해외 네트워크를 쌓겠다. 라는 거는 은행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찌됐든 우대사항은 이렇게 되지만 내부적인 환경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대외활동 경력자 우대한다. 왜냐? 우리은행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대외활동도 많은데 너는 우리은행 대외활동을 했네. 그래, 너는 인정해 줄게. 왜? 관심 있지.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IT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공계 IT 인력을 우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 편에는 마찬가지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금융지주사를 금융그룹을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현재는 은행을 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계열사라고 적었지만 따라서 그냥 이번 편에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자, 우리은행의 네트워크 상황은 이러한 형태로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2015년 필리핀 저축은행 웰스뱅크를 인수했다. 그 말은 뭐냐? 필리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 현재는 208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필리핀 웰스뱅크의 인수 사항이 종료가 되면 230개 그리고 2016년 올해까지 내년까지 300개 이상의 점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글로벌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언어를 전공한 분들이라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지원을 그쪽 목표를 해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은행 Q&A 이 시간이만 되면은 많은 질문을 제가 좀 다뤄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은 질문 한 가지를 선택을 해봤으면 위비톡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은행원은 실적 압박이 심하다. 어떨까요? 실적, 개인 실적 CPI라고 부르는 개인 실적 혹은 이제 지점 성과 실적 이러한 부분은 압박이 강하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은행에서는 우리는 위비톡 그런 거 강조 안 한다. 웃기지 마. 하잖아. 이러한 실적 압박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을 제한하지 않아요. 보통의 행원들이라면 회사에 조직된 사람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수준 정도로 제한을 하니까 이런 어떤 실적 압박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은행에 지원하기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업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맞지 않는 성향을 갖고 계세요. 때문에 어디를 가더는 영업을 빼놓고는 회사를 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영업을 너무 배제를 하시고 항상 좋아하는 직무들 은행권이 아니라 뭐 마케팅, MD 이런 걸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회사의 꽃은 영업이에요. 영업이 없고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어찌됐든 실적 압박은 좀 있는 편이다. 두 번째로 두 개만 정리를 해봤는데 이공계를 선호한다. 예스. 이에 대한 내용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정책상으로도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를 개별적으로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공계 인력 그리고 모바일뱅크 이러한 형태가 많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선호하는 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은 좀 더 포괄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반드시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채용 분석은 여기까지였고 이후에 있을 여러분들이 정말 쓰기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 분석을 이후에 강의에 담아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서류 접수를 원활하게 그리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최경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